예, 자, 그러면은 앞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까지는 그저 중간에 큰 원 그렸고 위쪽에 큰 원 그리고 아래쪽에도 원 그린 다음에 양쪽에 탄젠트한 선들을 작업했고요. 이제 형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즉시 자르기, 형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즉시 자르기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스케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얘와 얘도 이렇게 형상을 잘랐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스케치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워크벤치 종료를 누르시고 이 형상만큼 우리는 포켓, 자 이제 포켓이라 그래서 잘라낼 건데 자 포켓에 대한 깊이 값은 여기 4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포켓에 대한 깊이 값을 포켓 실행합니다. 포켓 하신 다음에 얼마만큼 4만큼만 깎아라 잘라라 그래서 OK 누르면 이렇게 4만큼 형상이 잘리는 거 볼 수 있고요. 그죠? 잘라냈죠? 예, 없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여기 구멍. 자, 구멍이 뚫리는데 이 구멍은 자, 그 구멍에 대한 지름이 8. 자, 지름팔로 표현된 게 아니고 M8로 표현되었거든요. M8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나사 구멍이죠. 탭 구멍이라는 뜻이고요. 나사 구멍이고 뒤에 나오는 곱하기 1.25는 나사의 피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아마 카티아에서 피치를 뭐 적용 굳이 그죠 우리는 뭐 나사 탭을 그 모델링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가공해서 탭 가공을 치면 되니 탭 가공하면 되니까 그냥 모델링 상태에서는 그냥 원 하나만 그리고 포켓으로 절단하도록 잘라내도록 할게요. 해서 스케치 그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평면은 뭐 윗면을 선택하든 아래쪽 면을 선택하든 지금 크게 상관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원은 전체 구멍을 뚫을 거니까 그래서 스케치면은 윗면 잡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렀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만큼만 원 여기쯤에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대한 지름은 8이 되고요. 그리고 큰 원과 작은 원은 마우스 오른쪽 등심, 동심되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작업 다 됐으면은 워크벤치 종료에서 빠져나가서 이 구멍만큼만 우리는 포켓, 이제 포켓이라 그래서 전체를 뻥 뚫을 거거든요. 포켓 기능 실행해서 어떻게? 자, 이때 구멍의 깊이를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up to last 해가지고 구멍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관통시켜라 라고 한 다음에 미리 보기 OK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전체 관통되어서 확인이 가능, 예, 전체 관통되면서 구멍 작업이, 즉 탭 구멍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때에 따라서 자, 요거 잠깐 제가 이제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번에는 요걸 잠깐 스케치면이 다를 수가 있을 거니까 아무튼 그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자, 아니면은 뭐 또 다르게 한번 작업을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막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은 그자 예, 요거는 이 모델은 그냥 두고 다른 형상을 한번 새로운 도면 열어볼게요. 시작해서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을 실행해서 또 다른 형상 모델링 작업을 하겠다라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 모델, 자, 이 형상하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한번 제가 형상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XY 평면에다가 그림 그리겠다 확인 버튼 눌렀고 그리고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자,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렸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제약 조건으로 치수 기입을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예, 치수 기입을 했다 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패드나 포켓 작업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고 바로 이어서
예, 두 번째 스케치도 같이 합니다. 여기쯤에 사각형 하나 그리고 물론 사용자는 치수 기입을 해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너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못다기도 들어갔다 치고요. 그죠? 여기도 못다기가 되었다라고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반대쪽에도 이렇게 코너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네. 자, 그래서 작업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안쪽 부분에 포켓 들어갔죠. 자, 안쪽 부분에 포켓도 그냥 뭐 제가 비슷하게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하여튼 뭐 그 지금은 원래 형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고 자, 안쪽 그림까지 그렸고 다시 원 그리는데 어디에? 이 원의 중심에다가 요만큼 원을 그릴 겁니다. 자, 이 원은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사구멍을 작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같은 평면에서 그죠? 위에 평면도죠. 그죠? 위에서 본 모양이죠. 위에서 본 모양을 하나의 스케치에서 모두 다 같이 작업했고 이 상태에서 워크벤치 종료를 하게 되면은 스케치를 한쪽 방향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스케치 선들을 한꺼번에 다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하나씩 패드를 할 건데 아마 지금 패드를 하게 되면은 형상 자체가 그죠? 미리 보기 볼까요? 요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패드 작업이 아니고 패드 아래쪽 자, 패드 아래쪽의 옆쪽이죠. 패드 옆쪽에 있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패드 옆에 있는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이 부분 멀티패드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 멀티패드는 사용자가 스케치를 했다 그러면 한꺼번에 패드 작업을 여러 개를 같이 하겠다라고 그래서 멀티패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죠? 도메인 1번, 도메인 2번, 3번, 뭐 4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4번 볼까요?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4번입니까? 4번에 대해서 1번. 1번은 예, 여기고 2번은 여기고 3번은 저 부분이고 4번은 전체입니까? 그래서 4번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4번에 대해서는 높이가 19다.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요게 4번 들어갔네요. 그럼 1번. 자 1번이 자 요거 그럼 얘는 그죠? 4번. 4번은 참 이게 그죠? 한쪽은 자 지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자, 그죠? 한쪽은 깎이는 부분이고 한쪽은 잘라내는 부분이고 한쪽은 패드 해가지고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모두 다 패드를 한다 그래서 모두 패드 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조건은 현재 맞지가 않네요. 제가 현재 잠깐 착각했습니다. 왜냐면은 한쪽은 패드가 되는 구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포켓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X 해가지고 닫아버렸거든요. 아니요 했고요. 자, 그럼 앞전에 작업했던 형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가지고 이제부터 요거와 동일하게보다는 그냥 비슷하게 이 형상과 비슷하게 2D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를 뽑으려면은 시작 기계 디자인 도면입니까? 예. 도면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 그 형상에 대해서 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실행이 됐다 그러면 먼저 수정 버튼 잠깐 눌러볼까요? 수정에 가서 우리가 작업할 도면은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하신 다음에 확인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리고 지금이 그죠? 빈 여백입니다. 즉 자동으로 정면, 평면에 대한 그림을 자동으로 그리지 말고 처음에는 빈 여백을 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새롭게 그려볼 거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빈 여백을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자, 빈 여백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러한 창이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거 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죠. 요거. 정면. 정면에 대한 뷰를 잡을 건데, 자, 우리가 정면 뷰는 어떤 겁니까? 이 그림이죠. 얘가 정면이 되고 이 부분은 절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면, 섹션 뷰로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면은 현재 보이는 이 그림으로 정면을 잡을 거니까, 자, 정면이죠. 정면을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아무런 그림의 변화가 없습니다.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3차원 형상의 평면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 앞전에 만들었던 정면을 실행하고 창을 클릭해서 앞에 작업했던 모델링 부품을 불러온 다음에, 자, 정면으로 만들면은 이면이죠.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형상이니까 위에서 바라본 이 부분이 정면이 됩니다. 아마 우측 하단 부분에 미리 보기 뜰 거고, 그리고 기준 그 정면에 대한 뷰, 정면 뷰를 앞쪽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대해서, 예, 그죠? 2D와 도면과 관련되는 정면 뷰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위에서 본 모양이니까 윗면을 클릭을 딱 해주면은 윗면 부분이 2D 도면으로 배치되는 거, 그죠? 이 모양이 2D 도면으로 이렇게 생성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얘가 맞다 그러면 바로 빈 바탕이죠. 빈 여백 부분 빈 바탕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정면에 대한 뷰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이 되었는데 일단 위치가 너무 중앙에 있으니까 요 빨간색 테두리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2D의 정면 뷰를 생성했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섹션이죠. 아래쪽에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을 자를 때는 우리 카티아에서 단면 자를 때는 어떤 기능 씁니까? 정면 바로 밑에 있는 요거 이인가요? 오프셋 섹션 뷰 맞습니까? 예, 오프셋 섹션 뷰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죠. 자, 그래서 절단선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절단선은 여기 중심부터니까 이렇게 점선 연장선이 떴을 때 클릭,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클릭. 자, 끝부분에 대해서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자,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 지금 그게 요게 왜 이래 떴습니까? 그렇죠. 일각법 삼각법을 변경을 하지, 그 일각 삼각법으로 바꾸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때는 이제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눌러가지고, 자, 실행 중인 기능을 종료한 다음에, 자, 삼각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시트죠. 예, 이게. 자,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초기 세팅인, 시트 더블 클릭 아닌가요? 시트에서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로 들어가네요. 예,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가 하니까 이렇게 일각법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삼각법으로 바꿔줘야지만이 도면에 대한 작업이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KS 규격은 삼각법이죠. 그래서 프로젝션 방향 각법은 삼각법으로 해놓고 그냥 적용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이 형상 기준으로 해서 아까처럼 우리 요거 잠깐만요. 그죠? 정면 잡혔으니까 클릭하고 오프셋 섹션 뷰가 왜 안 잡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울게요. 요거를 키보드 딜리트로 삭제한 다음에, 자,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자, 정면을 실행합니다. 어디를? 조금 전에 우리가 모델링 했던 부품에서 내가 클릭하는 이면, 사용자가 클릭하는 이면을 정면으로 봐라. 그래서 얘가 이제 정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정면 나왔기 때문에 빈 바탕을 클릭하면은 정면 생성되었고, 자, 위쪽으로 살짝 옮긴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요거죠. 오프셋 섹션 뷰라고 절단 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절단선이죠. 절단선이 들어갈 위치는 이 중심에서 연장선 클릭,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서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옮기면은 그 형상이 눈에 보이고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서 2D 도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형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뭐 여기 도면에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우측 부분에 이 2D 도면에 대한 3차원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형상을 볼 때는 기준 뷰가 아닌 정면이 아닌 요거 아이소메트릭 뷰, 그죠? 정면 뷰가 아닌 옆쪽에 있는 아이소메트릭 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3차원 형상을 불러와서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즉 정면에 대한 방향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는 정면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만들었던 그 모델링 형상. 자, 모델링 형상에서 떻게 하면은 삼축 모양이 삼축 그 뭐지 등각 부분이 잘 보이냐면은 아마 이 방법이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등각으로 보기 편한 형상을 이렇게 대충 맞춰 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 윗면을 딱 클릭하면 제가 설정한 모양이 그대로 2D 도면에 배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기 아니, 요게 바로 이제 그 등각 뷰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각이 나왔으면은 빈 바탕 클릭을 해서 등각에 대한 부분까지 설정이 끝났고요. 자, 물론 사용자들은 이 빨간색 테두리 이렇게 옮기시면서 또는 이제 요거 얘도 더블 클릭하면은 빨간색 테두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 있고요. 아래쪽 부분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위치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요거 글자를 안쪽으로 좀 옮겨 놓고 하여튼 이런 작업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클릭해서 이 글자 위치를 중간에 주면은 좀 오히려 작업을 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모델링 형상 안쪽으로 2D 도면을 배치했고요. 이제 요걸 기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일반 치수, 자 그냥 일반 치수입니다. 일반 치수에서 자 이제 일반 치수에서 여기 선부터 여기 이 끝점 찍어야 되는데 끝점이 이렇게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점까지 치수를 주게 되면은 잘못 들어갔죠. 자, ESC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포인트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수평이 아닌 수직. 자, 수직 치수가 어떤 겁니까? 수직 치수는 일단 거리 및 각도 할까요? 자, 거리 및 각도 해가지고 여기 점이 안 찍히네요. 여기, 그죠? 점이 안 찍히고 요거는 뭐냐면 기술적 피처 치수 이런 기호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작업하기 수월하겠습니까? 자, 일단 그럼 다른 거부터 줘볼까요? 치수에서, 그죠? 치수에서, 예, 이 선부터 여기 끝점까지, 이 끝점이죠. 여기 끝점 찍어야 되는데 또 끝점도 안 찍히네요. 자, 끝점 찍어야 되는데 끝점이 안 찍힙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번 그러면은 제가 이 끝부분에 대해서 치수가 안 들어가니까 또 그리고 꼭지점 부분에도 치수가 현재 들어가지 않네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고 그렇게 모델링이 된 제품을 한번 모델링 되고 난 다음에 2D 도면으로 치수 입력하면서 크기를 맞춰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2D 도면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3차원 우리 수동으로 NC 코드를 작성해서 배포하게 되면은 예, 아마 배포라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형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치수 한번 몇 개 넣어볼까요? 자, 지금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두께가 얼마입니다. 3 제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3을 볼 수 있고 다음은 또 치수기 바꿔요. 이번에는 여기 선부터
예, 여기 이 선까지 이 선까지는 32가 나옵니다. 여기 32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25 치수를 줘야 되는데 25 치수를 주려니까 여기 선은 선택이 되는데 이 부분의 끝점이 인식 안 하거든요. 인식했나요? 다시 볼까요? 치수 기입에서 여기 선부터 이 끝점까지 마우스 오른쪽 요거 얘 뒀을 때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25가 나왔네요. 자, 뭐 별도의 옵션이라든지 별도의 기능 없이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치수 주는데 첫 번째 선은 여기고 두 번째 선은 여기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리는 이미 3으로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여기 자 여기 선부터 이 끝점 자 여기 꼭지점 찍어야 되는데 꼭지점 잘 안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이죠. 여기 꼭지점 찍어야 되는데 안 찍힙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 포인트에 원하는 그 포인트에 지금처럼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5라는 치수까지 한번 넣어봤고 예, 자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죠? 이 선부터 이 꼭지점 찍어야 되는데 꼭지점이 안 찍히죠. 그래서 이때는 예, 어떻게 했죠 아까? 방금 했는데도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치수기 바는데 이 선부터 여기 음, 예.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치수도 입력 가능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선부터 난 이 끝점 찍어야 되는데 끝점이 안 잡히죠. 이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시면은 그 점에 대한 위치까지 치수 입력 가능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에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다가 예, 자 이제 그죠 이 부분인가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다시 ESC 누르고요. 자, 치수 기입하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은 바로 선 하나만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30 치수를 그죠? 방금 제가 이렇게 선 하나 클릭해서 뽑아냈고요. 다음은 이 선부터 여기 점, 이 점 잡아야 되는데 이 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치수 기입에서 ESC 누르고 치수 기입에서 여기 선부터 이 끝점까지 이 끝점까지 꾹 누르고 있으니까는 이 호에 대한 중심거리가 나오네요. 자, 호에 대한 지금은 호에 대한 중심거리가 아니니까 ESC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볼게요. 네. 다시 보시면은 이 부분, 그죠? 여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꾹 눌러가지고 꾹 누르니까는 자, 이 호의 중심이 들어가 버리네요. 자, 키보드 ESC 눌러가지고 아까 어떻게 작업했는지 저도 지금 다시 볼까요? 요거 30이랑 22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키보드 딜리트 눌렀습니다. 요것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렀고 얘도 딜리트 키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치수를 입력합니다. 어떻게?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는 딱 27로 그죠? 누가 하더라도 30이네요. 32가 나왔는데 이제 이쪽 자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여기에 치수가 입력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치수가 제대로 입력이 안 돼서 그죠? 치수 입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애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기 어떻게 여기 선 클릭 여기는 해당 부위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 점 뜨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준다라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클릭하면은 25만큼 치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3이랑 15도 다 들어왔네요. 나머지 부분도 다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요 반지름 치수 그죠? 호 클릭하고 반지름 치수 빼야 되는데 반지름 치수는 요 레디얼 그죠? 반지름 치수에서 그죠? 호 클릭 그리고 반지름 클릭
여기도 홀을 클릭하고 다시 볼까요? 이렇게 홀을 클릭하고 이 형상에 대해서 반지름 값도 같이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사용자는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2D 도면을 생성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생성 방법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치수 기입하는 법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시간에 손으로 코드 짤 거니까, 지금 이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손으로 코드 짤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